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2분기는 이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매출액이 컸습니다. 5천억이 지금 넘어갔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제약이 나왔는데, 주가는 뭐 강보합세인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좀 더 이제 올려지는 모습,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190억, 영업이익이 741억, 당기순이익이 391억 정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램시마의 어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30%를 증가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는 작년 4분기 출시 이후에 나왔던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독일이라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쪽에서 계속 좋으면서요. 실제 의료진에서 듀얼 포뮬레이션 관련된 어떤 강점이 부각되면서 램시마와 SC 포함한 어떤 점유율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램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에서 한 50% 증가하고 램시마 SC 매출도 지금 160%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헬스케어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관련되는 어떤 이제 재고가 헬스케어 쪽에 줄면서 실적단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이제 중기단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이제 OP 마진은 이제 14.3%, 헬스케어가 이제 14.3%고 셀트리온이 2분기 이제 OP 마진이 한 30% 중반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쇼크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과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성장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럽에서도 EC에서 최종 승인이 베그젤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베그젤마에 관련해서 이제 그 회사는 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처음부터 애초에 전략적인 어떤 부분으로 타겟을 했기 때문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수익단에는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이번 실적이 2분기 최초로는 지금 5천억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흥시장이죠. 아시아라든지 중남미 쪽의 어떤 매출이 전체의 한 27%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대비해서 이런 어떤 신흥시장의 어떤 부분들도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실적 개선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는 이제 작년에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 기조효과도 있고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들이 계속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2분기 매출이 1,000억대가 지금 넘어가면서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고덱스 관련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이제 케미칼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시밀러와 추가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성장성과 수익단에서 계속 이제 영향인데 2분기는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34.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기존의 케미칼에다가 바이오약품 추가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케미칼 쪽에서는 이제 네시나나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이런 품목들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램시마, 뭐 트룩시마 이런 매출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 증가를 했고요. 자, 램시마의 또 국내 점유율도 32%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트룩시마, 호주마의 점유율도 계속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출시했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과 이 8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치매 치료제죠. 도네리움 패치 관련되는 부분들도 점유율 확대에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성장적인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런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단에서 계속하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중견 이상의 어떤 제약사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우성 대표가 이제 그 주총에서 주가 부진에 따라서 주주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카카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좀
그 주가 회복될 때까지 무보수 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 제안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교성 대표가 작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수령한 보수가 이제 거의 한 6억 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수령 발표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석하고 지금 일정 수준의 주가 도달까지는 최저임금도 수령하지 않고 지금 거의 지급을 이연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성과보수위원회에서 결정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미 뭐, 그동안 셀트리온 있으면서 뭐, 많이 받으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앞에 3자가 이제 그 올해 오면 뭐 아주 뭐 좋은 거지만 한 내년 정도 되면 이 3자도 다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교성 대표의 어떤 무보수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어떤 소식들도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브비가 사실은 휴미라가 에브비 매출의 한때는 뭐 70% 정도 차지를 하던 단계인데, 바이오시밀러 이제 공략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는 30% 여전히 착용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제 뭐 시밀러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니까 이제 주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버그린 전략을 계속 펴면서 뭐 특허를 계속 이제 길게 한다든지 제형을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좀 더 이제 그 매출이나 수익성들을 방어를 하는 전략을 하는데요. 이 과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가격을 엄청 이제 그 깎아버리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유럽에서 출시되면서 이 유럽 국가의 어떤 텐더 이제 입찰 가격이 80%를 인하하면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지배력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을 마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후발 이제 공급 주자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메모리 가격들을 확 이렇게 낮춰버리는 어떤 전략을 하듯이 이 오리지널 바이오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썼다는 거죠. 가격 전략에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라든지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 베링글 인계장 실태조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승인 받으면 출시가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후발 후속 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미국에서도 이제 가격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건데, 유럽 같이 이제 80% 인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큰 어떤 이제 뭐 무기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성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여전히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 때문에 이제 선호도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오리지널이 이제 방어를 하더라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FB가 어떤 이제 전략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점유율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이오시밀러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하기 위해서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을 FDA에다가 이제 삼성 관련되는 부분을 이 IND 신청을 했죠. 베링거 인그램 실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이 최초로 이제 교차 처방 이 바이오시밀러 자격을 얻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전체 중에서 이렇게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보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 부분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 막강한 이제 휴미러 시장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에서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좀 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부분에서 한 4일 정도 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자 21만원대 부분을 계속 이제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지금 4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양봉이 나와서 이제 한 22만원대 정도의 어떤 시도를
계속 이제 견조한 수급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또 한 8만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덱시페도 지금 이제 50대 정도 이제 거의 들어오면서 추세의 어떤 강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에서 지금 계속 이제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에서 낮아 있고요. 외국인 보유라든지 기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6개월 정도 이제 행보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장대 연봉이 나왔던 1월 달에 이제 이 연봉은 지금 제낀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더 늘어야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거의 1년 6개월, 7개월 동안 하락했던 흐름에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제 이번 8월 달에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장기적인 어떤 추세 전환이 나와서 이게 휩소가 안 되면 대부분은 이제 일정 기간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이 이제 결국은 한 30만원대까지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다. 내년도까지 보면. 그래서 하반기에는 25만원대까지 어떤 부근들, 내년도까지 보면 30만원대까지 부근들이 추세적으로 어떤 이제 올라가는 어떤 국면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70%까지 이제 빠졌다가 지금 14만원대 이하까지 빠졌다가 이제 한 21만원대니까 6만원 정도 올랐으면, 밑단에서는 이제 거의 한 40%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만, 이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동반된 부분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25만원대, 30만원대 흐름이 셀트리온이 좀 기대되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